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매도를 하죠. 인싸력의 모든 것,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매력이나 인싸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성형이나 미용시술에 대한 컨텐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도 해주셨고 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에 손을 안 댈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좋지만 의학의 손을 빌어서 내 자존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도움을 받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딱히 제가 보기 좋은 외모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존감에 도움을 받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외모에 대해서 괴로워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내 공부라든지 어떤 시야를 넓히는 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투입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존감을 쌓아갈 때 성공의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성공보다도 아주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톨 한 톨 쌓아가는 그런 작은 경험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작은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실패한 사건은 우리가 그 실패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뭔가 더 개선할 게 있었는지, 내가 부족한 건 뭐였는지 배울 수도 있고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어떤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변의 자존감 도둑들과의 교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때 내 자존감을 뺏기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또 곱씹고 곱씹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때 뭘 잘못했지? 그 사람들을 만난 순간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접촉 시점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 내 에너지를 그쪽에 쏟게 돼요. 이게 제일 큰 손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찜찜한 커뮤니케이션을 곱씹고 곱씹어도 생산적인 것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거든요.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부모, 동생, 자식도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하물며 친구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솔직히 저 스스로도 저를 바꾸기도 어려운데요. 자존감 도둑들을 만나도 상처받지 말고 힘내자. 말은 쉽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됐으면 세상에 고민될 게 뭐 이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손절입니다. 컨택을 안 하는 거예요. 손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연락을 전체를 다 끊고 잠수를 타라는 게 아닙니다.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말고 2번 만날 거 1번 만나고 2번 카톡 할 거 1번 하고 하는 등의 접촉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일부러 그런 접촉점을 최소화하는 것도 어렵긴 하죠. 인간은 외롭잖아요. 자꾸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고 싶고 카톡 오면 반갑고 만나자고 하면 나가고 싶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오늘은 왠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것 같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여는 순간 어때요? 여지없죠 뭐. 자존감 도둑들이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본인을 과시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개는 교묘한 방법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그랬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 어제 뉴스에 나왔다, 너한테 도움되라 그랬다, 내가 어제 읽은 책에서 그랬다, 권위자가 그랬다. 도망갈 말은 다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 무시할 맥락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자기가 공격당하더라도 도망갈 여지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은 그 맥락상 나쁜 말은 아닌데 그 말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 하나를 관통하는 게 있죠. 너의 자존감을 낮추고 나는 올라가겠다. 야, 난 네가 얘기한 게 기분이 나쁜데?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농담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뉴스도 안 보는 사람이야.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매도를 하죠. 이러한 방법은 자존감 도둑들이 똑똑할수록 더 교묘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 세상, 자신만의 월드에서 자신만의 심리게임의 전문가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게임에서 갈고 닦은 고인물들이거든요. 교류분석 심리학자인 에릭 버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가지 심리게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게임들이죠. 당신 때문이야 게임, 궁지로 물기 게임, 당신만 아니었으면 게임, 은혜를 원수로 갚기 게임, 소박한 현자 게임. 자, 게임 목록을 보면 엄청 많죠. 여기 말고도 각각의 자존감 도둑들마다 각자의 게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내용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궁지로 물기 게임이네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나 사랑해? 엄마, 사랑이 뭔데?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자, 이 엄마의 대답은 너한테 대답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아이는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주제를 철학으로 바꿔버렸어요. 당연히 아이는 그 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죠. 이런 교묘한 게임이 있어요. 아이의 얘기를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게임을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게임을 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어차피 이 사람들과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우리를 피상적인 이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즉 본인이 우리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는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저는 아까 만화를 그릴 때 이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왕관을 씌운 모습을 그렸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적인 모습이죠. 자존감 도둑들은 우리가 뭔가 혹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돈일 수도, 외모일 수도, 지위일 수도, 정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 자신의 인맥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왕관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노력도 사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서바이벌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왕관이 아니면 절대 사람들이 본인 가까이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왕관을 엄청나게 갈고 닦습니다. 왕관도 종류가 있는데요. 외모나 돈 같은 경우 나눠줄 수가 없는 거지만 정보와 인맥은 성격이 좀 다르죠.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버는 법이나 어떤 동네 학원에 누가 잘 가르치더라, 또 이런 정보나 지식이 있다고 할게요. 또 어떤 인맥을 내가 자랑한다고 할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한 방에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인맥을 우리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성공했다던 그런 돈 버는 정보를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찔끔찔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떡밥을 조금씩 풉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걸 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경계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은 이 게임의 전문가들이니까요. 자, 이제 그 자존감 도둑들을 손쉽게 손절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도둑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해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안을 만든다는 거는 단순히 친구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활동 영역을 바꾼다는 거예요. 직장을 바꾸고, 동아리를 바꾸고, 다니던 학원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친구들을 바꾸는 거예요. 친구들 전체가 다 모이는데 뭐 한 명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렵죠.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맘대로 퇴사시킬 수도 있는 것도 어렵고요. 우리는 일사력을 길러야 됩니다.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서 수월하게 어울리는 그런 능력이요. 물론 그 능력을 길러도 여전히 새로운 집단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과 맨몸으로 가는 거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집단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하면서 여러 곳에 파견을 많이 다녔는데요. 2년 선배가 어느 날 묻더라고요. 야, 아름닥터야, 오늘 새로운 데 간 곳은 어때? 뻘쭘해요 선배. 선배님이 오늘 간 곳 어떠셨어요? 그동안 파견도 많이 가셨으니까 이제 괜찮으시죠? 아니, 나도 뻘쭘해. 근데 그 선배는 그 종합병원의 인싸의 전설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뻘쭘은 합니다. 저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이고요. 인싸가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도 왕관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돈, 지위, 외모 등으로요. 그리고 또 소셜 스킬을 기름으로써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채널에서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전달해 왔다면, 이제는 제가 많은 새로운 집단에 다니면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운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인싸 되세요.